자, 그러면 이제 와이어샤크에서 캡처된 것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에서 캡처된 내용들은 이제 요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핑해서 엔터 친 내용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여기 데이터를 보면 내가 여기 5.1 즉 윈도우 PC에서 이쪽 서버 쪽으로 그 VM 쪽으로 엔터 친 겁니다. 아까 창의 내용하고 같이 좀 볼까요? 윈도우 창의 내용을 봅시다. 이거죠. 여기에서 엔캣 해가지고 이제 접속해서 엔터 쳤죠.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헬로우 리눅스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 헬로우 리눅스라고 돼 있죠. 데이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헬로우 리눅스 한 거죠.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는 이제 리눅스에서 윈도우즈로 하이 윈도우즈 데이터. 예. 그런 식으로 그 PDF 하나하나가 데이터를 내가 전송한 그런 것들이에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내가 보내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내면 UDP에서 그걸 받아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애플리케이션에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UDP의 헤더를 보면 별거 없다 이거예요. 예. 소스 포트 번호,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얼마다 하는 그런 정도죠. 여기서의 길이는 이제 자기의 헤더 길이 8바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바이트 수 합친 것이 이제 헤더 길이가 되겠지. 그게 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 윈도우스 여기 12바이트니까 UDP의 길이는 12바이트 플러스 자기의 헤더 8바이트 합쳐서 20바이트다. 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에서 4000바이트짜리 폭탄이 어떻게 전송이 됐는지 봅시다. 요건데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그 부분은. 이 앞에 이 세 개는 엔터 친 거. 여기 데이터가 0002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엔터 친 거예요. 엔터가 0A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로우 리눅스 하고 윈도우에서 보낸 거. 소스 데스티네이션 보시면 뭐 주소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에서 윈도우즈로 하이 윈도우스 해서 보낸 거. 하이 윈도우스 해서 보낸 거. 그 다음에 게 이제 그 리눅스 쪽에서 119에서 윈도우 쪽으로 보낸 4000바이트짜리 폭탄인데 이게 어떻게 인식이 됐나 보면 Fragmented IP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ragmented IP 프로토콜.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IP에서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인터넷 프로토콜을 딱 클릭해서 여기에 보시면 아이덴티피케이션 요 항목이 요거가 똑같아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은 패킷이었는데 이걸 이제 MTU 사이즈가 너무 여기에 맞지 않다 보니 거기에 맞게 자른 거죠. 프래그멘테이션 한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것이 플래그 여기에 보면 뭐 프래그먼트가 있다. 즉 이게 지금 프래그먼트로 나눠져 있는 건데 내게 이제 끝이 아니고 뒤에 더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세 번째 거에 가선 끝이죠. 플래그가 제로죠. 그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뒤에 더 프래그먼트가 있다. 요거는 마지막 프래그먼트다. 플래그로 알 수 있다. 그죠? 플래그 값이 뭐 프래그먼트 플래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같은데 이 플래그가 0이냐 1이냐 뭐 프래그먼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원래 같은 아이디를 가지는 패킷의 조각들인데 그 조각들이 뒤에 더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몇 번째인지 하는 걸 옵셋을 가지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옵셋이 0입니다. 그러니까 IP 원래 패킷이 0바이트짜리부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이 1480
1480씩 자른 것을 알 수 있어요. IP에서. 그 다음에 또 296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요거를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NC에서 만든 데이터는 4000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UDP에서 8바이트를 덧붙였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온 데이터를 UDP에 헤더를 붙여서 이걸 그대로 IP한테 넘기는 거지. NC에서는 4000바이트짜리 11111을 UDP한테 넘겨줬고, UDP는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이게 8바이트 붙여서 IP한테 넘겼어요. 그럼 IP는 받아보니까 4008바이트란 말이야, 이게. 이거를 도대체 보낼 수가 없지.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 사이즈는 내 헤더 플러스 해서 1500바이트야, 이거. 근데 이게 4008바이트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자르는 거죠, 이제. 어떻게 자르냐? 일단 1480개씩 자르는 거죠. 1480. 그러면 4008 1480 곱하기 2하면 2960이죠. 은 얼마인가요? 그럼 8, 4, 0, 1048개네요. 나머지 1048. 이렇게 3개로 자르는 거지.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각각의 IP 헤더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IP 헤더 붙이고, 여기 또 IP 헤더 붙이고, 여기 또 IP 헤더 붙이고. 그럼 여기 1450, 미안합니다. 20바이트씩 붙었으니까 1500, 1500, 그 다음에 1248.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이 숫자는 거기에다가 이더넷 헤더까지 붙인 거죠. 여기에 14바이트 헤더가 붙고, 물론 뒤에 트레일러는 안 나타나죠. 여기 14바이트 붙고, 그러면 이제 1514가 되고, 얘도 1514가 되고, 여기에 14바이트 붙이면 14바이트면 62가 되겠네요. 그죠? 1083이네. 계산이 안 맞죠? 이게 1083이라고 나오는데, 길이가 4001로 돼 있네. 4000바이트가 아니고 4001바이트라고 돼 있네요. 지금 데이터가. 어쨌든 뭐 4000이나 4001이 나오면 거기서 거긴데, 어쨌든 4008 해서 1960 빼고 나면 어쨌든 내가 IP 헤더를 계산 안 했네. 이걸 빼고 나면 그러니까 8 하고 여기는 이제 10 하면 4죠. 4 0 1048 1048이고, 이것에 이제 IP 헤더를 붙여야지. IP 헤더 붙이면 1068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14바이트를 붙여야죠. 아까 내가 IP 헤더를 빼먹었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플러스 20 해서 이게 되고, 이게 IP 헤더, 이게 UDP 자른 거죠. UDP 헤더하고 NC 데이터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려서 요 맨 끄트머리죠. 이게 여기다가 이제 IP 헤더 붙이면 1068, 여기다 14 붙이면 1000 얼마가 돼요? 82가 되죠. 그죠? 1082. 그래서 108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네요. 그러면 내가 계산은 데이터가 4000바이트라고 계산을 했는데, NC 데이터가, 근데 정확하게는 4001바이트였나 보네요. 노트패드에 있는 데이터는 여기에 보면 4000바이트라 4001개구나. 여기 보시면 4001개네요. 보니까 한 바이트가 더 늘어났네. 그래서 4001바이트가 계산이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충실하게 이제 UDP는 그대로 IP한테 넘기고, 그러니까 IP가 책임을 져서 자른 거예요. 왜? 이더넷에서 갈 수 있는 최대 PDU 사이즈가, MTU 사이즈가 1500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1480씩 잘라서 IP 헤더 이제 20씩 붙여서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더넷에서 또 헤더 14바이트씩 보내서 프레임 길이가 이렇죠. 물론 뒤에 트레일러까지 합치면 1518, 1518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UDP는 정말로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일이 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낸 건 어떤가 보겠습니다. 즉 그 윈도우 쪽에서 보낸 거를 볼게요. 윈도우 쪽에서 보낸 거는
아까 제가 한번 끊어져서 다시 연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쭉 남아 있어요, 아직. 그래서 윈도우에서 보낸 거를 보시면 다시 연결하고 이렇게 보냈고 여기에서 OK 사인 내리고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맨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1111 이 데이터들이에요. 이 데이터들은 조금 특이합니다. 아까 리눅스에서 보낸 건 1514, 1514, 1083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건데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프래그먼티드 IP 프로토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UDP에서는 그냥 내려준 거를 IP에서 잘라서 보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케이 하고서 이제 윈도우즈에서 마찬가지로 4001바이트를 보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 UDP의 헤더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위에 거는 이 세 개 중에 UDP 헤더는 하나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잘라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본 것처럼 NC 데이터 4001바이트 앞에 8바이트 붙인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보냈기 때문에 UDP 헤더는 그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여기에는 UDP 헤더가 없지. 그냥 데이터만 딸렁이 있는 거죠. 네, 이런데 지금 윈도우즈에서 보낸 거는 가만히 보면 여기에 다 UDP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다 윈도우에서 보낸 거예요. 5.1에서 보낸 거죠. 그죠? 여기에 여기 OK 리눅스에서 이렇게 4000바이트 보낸 거에 대해서 내가 OK 하고 했잖아요. 그죠? OK 이거죠. OK 하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서 4001바이트를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리눅스에서 굿이라고 내가 쳐줬죠. 그 부분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OK 하고 보낸 요거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부 리눅스한테 보낸 건데 전부 다 554바이트입니다. 그리고 다 UDP 헤더가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앞에 리눅스가 보낸 거는 얘네들은 UDP 헤더가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있어요. IP 헤더하고 데이터죠. 그죠? UDP 헤더가 없습니다. 얘도 IP 다음에 바로 데이터야. 여기에만 UDP 헤더가 있죠. 네, 여기에만.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똑같은 4000바이트를 보냈는데 윈도우에서 보는 건 다 UDP 헤더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왜 그러냐면 UDP가 뭔가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윈도우즈의 N캐시죠. N캐시 조금 다르게 동작한 거예요. 윈도우즈의 N캐시 UDP를 통해서 전송을 하면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UDP를 쓰도록 그 윈도우 N캐시를 실행하면 입력을 받을 때 이런 입력을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대로 UDP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512바이트씩 잘라서 넘겨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자르는 책임을 지는 거지. 이 엔캣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엔캣은 과도하게 큰 것들을 그냥 UDP가 적당히 그걸 밑으로 내려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잘라서 UDP한테 보냈다. 그래서 UDP가 그걸 다 포장을 해서 각각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리눅스에서는 엔캣이 4000바이트가 오더라도 그냥 그 폭탄을 UDP한테 맡겼고 UDP는 그냥 그것을 밑에 IP한테 맡겼고 IP가 네트워크에 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잘라서 프래그멘테이션을 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보낸 거는 프래그멘테이션이 없이 그냥 미리 애플리케이션이 512바이트씩 잘라서 포장을 했고 리눅스에서 보낸 거는 애플리케이션, UDP 전부 다 무책임하게 보냈는데 IP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니까 프래그멘테이션 했다. 이렇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UDP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시켜주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TCP를 보겠습니다. TCP를 보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여기에서 NC 명령을 -U 옵션이 없이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쪽은 서버 리스닝 상태로 해주시고요. U만 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네스테트를 이번엔 ANUP가 아니고 TCP에 해당하는 ANTP로
네스테트를 확인하시면 이제 NC가 리스닝 상태인 것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그죠? 그죠? 리슨 뭔가 대기 중이다 이런 게 나오죠. 아까 그 NCAT은 NC의 그 UDP 버전은 NC가 실행이 돼도 그런 상태가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리스닝 상태였어도 뭐 리슨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상태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얘는 이제 연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하기 전에 대기 상태다. 접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예, 리슨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윈도우 속에서 이번엔 마찬가지로 넷캣으로 접속을 -U 옵션이 없이 TCP로 할 건데요. 아직 저기 안 했구나. 캡처를 해야죠. 와이샤프에서 이제 아까 거 저장해 두시고 다시 캡처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캡처 해놓고 여기서 이제 접속을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ncat-에서 IP 주소 55,556번 포트 여기 하면 TCP로 접속을 합니다. 자, 이걸 엔터 치는 순간 이 와이샤프에 캡처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봐주세요. 네, 뭐가 나타나죠? 그죠? 뭔가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 연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먼저 주고받기 전에 앞서서 둘 간에 연결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마치 전화를 걸 때 내가 전화기를 들고 그냥 바로 통화가 안 되잖아요. 상대방과 통화 연결을 해야 되죠. 그죠? 그 과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과정이 지금 하나, 둘, 셋 주고받아요. 이건 데이터를 주고받은 게 아니고 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사전 연결을 한 겁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TCP가 이런 거야. UDP에서는 이런 거 없었죠. 그죠? 캡처해 봤을 때 그냥 데이터만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그 UDP에서 보면 순수히 데이터에 대한 것만 UDP가 던져줬죠. 아무것도 뭐 그 외의 것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이상하게 나타났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분석을 하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를 양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여기서 헬로 이 상태에서 이제 네스테트를 확인해 보시면 네스테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 리슨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됐냐? NC, established 상태가 됐습니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 PC의 뭐 이 포트와 리눅스의 55,556번 포트로 TCP에 연결이 됐다. 네.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 개의 그 TCP에 뭔가를 주고받은 것에 의해서 그게 연결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볼게요. 헬로 리눅스 하고 보냅니다. 그럼 여기 또 캡처돼서 나타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데이터예요. 여기 보시면 헬로 리눅스 데이터 있죠? 그러니까 1, 2, 3 다음에 4번이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보낸 헬로 리눅스입니다. 근데 지금 129번 이거 윈도우가 아닌 리눅스에서 윈도우로 뭔가 보내준 게 있어요. TCP에서. 그죠? 요게 데이터인데 뭐가 하나 더 나타났죠. 반대 방향으로. 윈도우에서 리눅스한테 헬로 리눅스로 보냈더니 리눅스에서 윈도우한테 뭔가를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수신 확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UDP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보내면 끝이에요. 상대방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비연결성이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보내기만 할 뿐 잘 받았는지 말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케어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TCP는 내가 데이터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받았다 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이게 확실하게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용도죠.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런 걸 보내오지 않으면, 즉 확인을 보내오지 않으면 나 잘 받았어 하고 확인한 거거든요. 그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택배에서 이제 수신 그러니까 택배 받는 사람이 그 수신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택배 다시 보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중간에 어딘가 뭐
손실이 났거나 아니면 뭐 깨졌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다시 보내줘야 되겠죠. 그것과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상 전송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리눅스에서 헬로 하이로 합시다. 구분하기에서 하이 윈도우 끊어졌군요. 예, 여기도 이것도 또 끊어졌네. 예. 내가 한참 설명하는 동안 데이터를 못 보내다 보니 이게 끊겼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인캣의 특성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록 뭔가 데이터가 없으면 끊어지는 거. 예, 양쪽이 다 끊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재밌죠. 아까 UDP 같은 경우에 한쪽이 끊어져도 이쪽은 그대로 그냥 멍청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프로세스가. 근데 이거는 이쪽에서 끊어지니까 저쪽에 그게 이제 어떻게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게 간 거죠. 여기에 보시면 이겁니다. 이 1번에서 129번으로 리셋이 갔어요. 이게 뭐냐면 야 우리 뭐 주고받는 것도 없는데 이제 끊어버리자. 그러고 끊겼어요. 예. 강제로 끊겼습니다. 이겁니다. 다시 연결할게요. 이 서버 쪽에서 먼저 연결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아 이거 잘못했네. 왜 마이너스 U가 됐지? 다시 마이너스 U가 아닌 요거죠. 요걸로 접속해야지. 하면 또 접속이 일어나는 과정이 이렇게 세 개의 스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접속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이제 리눅스 쪽에서 하이 윈도우 그래서 이제 리눅스 쪽에서 보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리눅스에서 보낸 게 여기 129번에서 1번으로 하이 윈도우스라고 해서 보냈거든요. 데이터를. 그거에 대해서 윈도우가 또 TCP가 확인을 해줍니다. 이건 애플리케이션이 확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TCP의 역할입니다. 저쪽 상위 계층의 데이터를 TCP가 받아서 그거를 상대방한테 보내면 그 상대방의 TCP가 잘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송신 측의 TCP한테 알려주는 거죠. 수신 확인. 데이터를 보내면 수신 확인. 이런 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또 대용량 데이터를 보내볼게요. 대용량 데이터. 아까 그 노트패드에 이걸 복사해서 리눅스에서 보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엔터. 네, 대용량 데이터가 같고요. 이쪽에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OK. 또 리눅스에 OK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윈도우 속에서 대용량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윈도우 속에서 또 4001바이트. 아까 4000바이트가 아니고 4001바이트더라고요. 네. 엔터 하면 또 이쪽에 나타났죠? 네,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보내고 확인, 뭐, 또, 그러니까 받고 확인,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분석을 해보고, 종료를 시켜볼게요, 이제. 아까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종료됐지만, 여기서는 제가 그냥 종료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 속에서 컨트롤 C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를 해서 종료. 그럼 이게 종료되면서 이쪽도 종료됐죠? 그죠? 프롬프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료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뭔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또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건. 뭔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또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다시 한번 접속했다가 종료하면서 볼게요. 이쪽에서 서버에서 접속, 클라이언트에서 접속 하면 접속하는 데만도 뭐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지금 나타났는데 여기서 요번에는 서버 쪽에 리눅스 쪽에서 컨트롤 C를 해볼게요. 두 개를 좀 달리해서 해볼게요. 아까는 윈도우에서 컨트롤 C 했죠. 지금 현재 여기까지 35번까지 돼 있고요. 예, 여기 리눅스 쪽에서 컨트롤 C 해서 종료했습니다. 그랬더니 35 다음에 36, 37, 38, 39 이렇게 종료 과정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종료가 됐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TCP는 그럼 과연 어떤 일을 벌였는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 세 개, 맨 처음에 접속할 때 일어났던 세 개가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전에 연결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트레이 핸드 쉐이킹이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 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소를 보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내 PC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죠? 내 PC에서, 그러니까 윈도우 PC죠? 리눅스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이제 윈도우 쪽에서 NC로 실행을 하면 이제 리눅스 쪽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눅스 쪽에서 뭔가 또 윈도우스 쪽으로 주고, 또 윈도우스 쪽에서 리눅스 쪽으로 뭔가 주고,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그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윈도우스 쪽에서 리눅스로, 그 다음에 리눅스 쪽에서 윈도우스 쪽으로,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리눅스 쪽으로, 이렇게 1, 2, 3. 그래서 3&D 쉐이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TCP에서는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UDP처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확인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요것으로 이제 어떤 신뢰성 있는 통신을 보장을 하고, 또 어떤 것들도 할 수 있냐면, 그래서 데이터를 큰 걸 보낼 때, 아까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 이제 UDP에서 그대로 보냈어요. 그죠? UDP에서 그대로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IP에서 이걸 잘라서 패킷을 만들어서 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스 쪽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이 잘라서 UDP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UDP는 안전하게 잘라진 것을 받아서 IP한테 잘라진 걸 넘겼기 때문에 IP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1514바이트 이내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냥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UDP는 사실은 여기서 크다란 데이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지. IP가 자르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 자르거나 했어요. 그런데 TCP는 자기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큰 데이터를 보내도 TCP는 그걸 자기가 잘라서 보낼 수 있다. 그럼 잘라서 보내면 이제 수신 측에서 그걸 다시 원래대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애플리케이션한테 그대로 주겠지. 왜? TCP의 역할은 그거니까. TCP는 안전하게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낸 그대로 다시 애플리케이션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은 거를 잘랐으면 그거를 받는 쪽에 TCP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조립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조각 하나하나에 넘버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넘버를 보고서 이쪽에서 다시 원위치 조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TCP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TCP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그 데이터 조각 하나하나에 반드시 넘버링이 필요하다. 두 가지 의미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그 분할 조립 때문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분할된 거 하나하나들을 제대로 받았다 하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내가 뭘 받았다. 네가 뭘 전송했다. 그래, 난 뭘 받았다. 그게 다 그 넘버링 라벨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각 그 여기서 보내지는 이 각 그 데이터 단위, TCP에서는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그러는데, 이 세그먼트마다 전부 다 일련 번호가 붙습니다. 그걸 우리가 시퀀스 넘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 세그먼트에 일련 번호를 붙여야 되고, 그 일련 번호는 시작을 임의의 번호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임의 번호.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도 때문에 그러한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임의 번호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임의 번호로 뭐 5000번을 시작을 해서 보냈다. 일련 번호를. 그럼 이쪽에서 그게 첫 번째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5000번을 보내고 여기 6000번을 보내고 여기 7000번을 보냈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여기서 받은 게 5000번, 6000번, 7000번이 있다. 그러면 4000번이 또 앞에 있을 건지 뭐 1000번이 있을 건지
물음표다 이거지. 왜? 여기서 전송되는 과정에서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거나 아니면 가다가 도중에 뭐 폐기되거나 오류가 발생해서 폐기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제일 먼저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이 3핸드 쉐이킹입니다. 이것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 내가 일련 번호를 몇 번부터 시작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일련 번호를 몇 번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일련 번호를 1000번부터 시작할게 하는 걸 처음에 줘요. 그걸 초기 일련 번호라 해서 이니셜 시퀀스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이 수신 측에서 네가 보내려고 한 일련 번호가 이제 1000번부터 보내겠다고 알았어 하고 이제 확인을 해줘요. 그때 확인 번호는 이 일련 번호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1001번을 보내줍니다. 확인 번호로. 여기 이제 초기 일련 번호. 1000을 보내면 1001을 확인을 해줘요. 플러스 1.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1000번으로 일련 번호를 알려준 이쪽이 송신 측이 이 확인 번호 1001번을 받으면 저쪽이 내가 1000번부터 보내겠다는 의도를 알았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쪽에서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데이터를 일련 번호 2000번부터 보낼게. 예를 들어서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였어요. 임의 번호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의 번호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항상 시작한다 그러면 굳이 알려줄 필요 없죠. 내가 몇 번부터 시작한다는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시작하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초기 일련 번호를 2000번부터 할게. 그래서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요게 같이 가는 거예요. 너의 일련 번호가 1000번인 거를 시작 번호가 1000번인 걸 알았어 하고 확인 번호를 1001번으로 보내고 나의 일련 번호는 2000부터 시작할게 하는 걸 같이 알려줘요. 같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그러면 너의 일련 번호가 2000번부터 시작한다고 알았어. 그러고 확인 번호를 2000 플러스 1번으로 해서 2001번으로 보내줍니다. 그게 3핸드 쉐이킹이에요. 하나, 둘, 셋.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호 간에 몇 번부터 순서 일련 번호를 시작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시작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정해진 번호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시작할 때 임의 번호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역할이 이거다.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보낼 때 그 일련 번호부터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나면 내가 데이터를 1000바이트를 보내겠다. 여기서 보낼 때 일련 번호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기서 보내준 이 확인 번호 1001번부터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1000번으로 했지만 이제 플러스 1이 돼서 1001번으로 라벨을 붙여서 데이터를 보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0바이트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걸 제대로 받았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이 어떻게 가냐? 확인이 잘 받았어. 1000바이트 잘 받았어. 라는 의미로 1001 얘가 보낸 일련 번호 플러스 네가 보낸 데이터 바이트 1000바이트 요걸 확인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2001이 가는 거지. 확인 번호로. 그럼 내가 1001번부터 1000바이트를 보냈는데 확인 번호가 2001이 오면 저쪽에서 내가 보낸 1000바이트를 잘 받았구나 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 메커니즘이 된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조각난 것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면 저쪽에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조립을 할 수가 있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아니까. 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항상 그 데이터에 일련 번호를 붙여서 보낸다. 그 일련 번호는 처음에 시작하는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먼저 저쪽에 보내서 그쪽에서 이제 확인한다는 플러스 1을 붙여서 오는 그 번호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일련 번호를 알려줄 때 1000번을 알려줬으면 저쪽에서 1001번이 나한테 오고 확인으로 그럼 나는 1001번부터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는 그 다음 거 데이터를 보낼 때는 여기서 보낸 이 확인 번호부터 또 보내는 거죠. 확인 번호가 1001번부터 시작해서 1000바이트를 보냈다면 확인 번호는 2001이 간다 그랬으니까 이거 플러스해서 2001번부터 보내는 거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보낼 데이터가 이만큼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처음에 연결 요청을 위해서 초기 그 일련 번호를 1000번을 보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여기다가 이제 초기 번호를 1001번을 붙여서 이제 1000바이트를 보냈다. 자, 이거죠. 그럼 이쪽에서 2001이 확인 번호로 오겠죠. 1000바이트 플러스 돼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1001번이면 여기가 당연히 요게 1000개니까 여기가 2001번이 되겠지. 위치가. 그 다음 거는 3001번이 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1000바이트씩 쪼개서 보낸다면. 그러면 여기 2001을 붙여서 보내고, 그럼 여기서는 또 1000바이트를 또 받았으니까 또 3001이 갈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3001을 붙여서 또 1000바이트를 보내면 여기서는 4001이 올 거고, 확인 번호로.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받은 게 이제 1001번부터 해서 1000바이트가 오고, 그 다음에 2001부터 해서 1000바이트가 오고, 그 다음에 3001번부터 해서 1000바이트가 오고,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면 요 순서대로 조립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TCP의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많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것을 TCP가 쪼개서 일련 번호를 넘버링해서 전송을 하면 수신 측의 TCP는 그걸 다시 이 순서대로 조립을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한테 넘길 수 있겠다. 이게 이제 TCP의 연결성 동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던진 이 데이터가 그대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제 한이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 TCP의 연결성의 컨셉을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시나리오를 주고 이때 그 순서 일련 번호가 어떻게 되냐, 데이터를 몇 바이트 보냈다, 뭐 몇 바이트씩 잘라서 보낸다 그랬을 때 가는 순서 번호, 그러니까 그 일련 번호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 번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산출해 봐라. 또 뭐 스레드 쉐이킹 과정에서 처음에 일련 번호를 몇 번으로 시작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일련 번호 몇 번부터 시작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TCP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지 과정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거는 이제 하지 않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 이동 과정을 좀 더 깊게 들여다봤고 그 과정에 이제 ARP까지 봤고요, 그죠? 그래서 이더넷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넥스업으로 실제 이동시키는데 사용이 되었다 하는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 계층들의 역할들도 이제 뭐 각각 다 알아봤고 뭐 헤더들도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아쉬운 거는 이 TCP의 헤더들이 좀 복잡한데 그 TCP에 대해서 분석을 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못했는데요. 그거는 또 우리가 다음 학기에 그 네트워킹 기초 과목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해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TCP 해저 구조는 좀 사뭇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게 일련 번호입니다. 여기에 항상 그 붙어서 간다 하는 거고, 이제 확인 번호, 에커너지 번호, 이건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받았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확인 번호로 아까 얘기했지만 저쪽에서 보낸 일련 번호 플러스 저쪽에서 보낸 데이터의 그 길이만큼을 해서 확인 번호를 보낸다 하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뭐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뭐 이런 건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부분의 플래그들인데, 이 뭐 플래그들을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 포트 번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확인 메커니즘, 즉 수신 확인을 해서 정확한 전달을 하는, 또 쪼개서 보내고 그것을 받았을 때 다시 순서를 조립하고 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퀀스 넘버와 에커너지 넘버다. 그리고 그것은 임의로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에 그것을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3&D 쉐이킹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마침으로써, 3&D 쉐이킹 과정을 마침으로써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준비가 됐다. 즉 연결 상태가 됐다.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이스태블리시 상태였죠, 그죠? 그 네스테트로 봤을 때 그 상태가 돼서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뭐 그렇게 연결성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과제는 또 여러분들이 일단 실습 내용은 올려주셔야 되겠죠. 와이어샤크 TCP 캡처한 것도 이제 TCP 넷캣으로 저장해서 아까 구글로 핑한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UDP 넷캣, 그 다음에 TCP 넷캣 이렇게 와이어샤크 3개 하고, 그 다음에 그 윈도우에서 핑을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실행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넷캣 UDP를 윈도우와 리눅스에서 이제 실행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에서 네스테트로 그 채널의 연결 상태 그것도 확인했으니까 그런 것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자료.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